오늘 상담은요, 망각의 동물님 상담이고요. 망각의 동물님은 8년 연애 끝에 결혼 전에 파혼을 당하신 것 같아요. 파혼 당하고 나서 재접근까지 했던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고 38살에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만난 기간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만나게 된 경유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망각의 동물님이 이후에 애프터 신청을 하게 돼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귀면서 사소한 것들로 많이 다투고 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항상 제가 먼저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거부 반응이 심하거나 자존심을 부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다 상대방은 자존심이 되게 세대요. 고집도 세고.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거절당하고 자기가 매달리는 쪽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자존심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8년을 만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다만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항상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저희도 권태기를 극복하기는 하였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 서로 편안해지기는 했습니다. 제가 출장이 많아서 거의 주말에만 보게 되었고 그것도 보통 연인들처럼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정도의 데이트였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만나면서도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만남은 유지해 왔고 거의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좀 잘 못하셨나 봐요. 남자분들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주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조건 마냥 잘해주기만 하니까 아마도 이 여자분이 관리받는다라는 생각을, 통제력이 높고 관리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외롭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 같아요. 관리자의 역할은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사람이 관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랑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를 이뻐하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잘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였으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사연을 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자라는 거는 좀 냉정할 때도 있고 기준을 지켜서 훈련시킬 때도 있고 어떤 룰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강아지나 인간들이 버릇이 나빠져 가지고 한 집에서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프레임 강의 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 나누시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결혼 생각은 있었습니다. 집도 보러 다녔고 집만 장만하면 저는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이 이만큼이니까 상황에 맞는 집을 보러 다녔으나 그 사람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정도의 집을 보러 다녔으나 그 사람은 더 좋은 곳을 선망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매번 그 문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결혼했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남자분들이 좀 아셔야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잘해주기만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꼭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울 때 내가 너무 잘해주기만 하고 예뻐하기만 하고 안아주기만 하잖아요. 강아지가 진짜 버릇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나빠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 보시면은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강아지를 그냥 이뻐한 문제밖에 없는데 이 강아지는 왜 나한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서 강영욱을 부르잖아요. 아마도 망각의 동물님이 이제 잘해주는 행동만 했기 때문에 여자애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집을 보러 다니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남자들은 여자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자애가 얘기하면은 이게 진짜 원해서 이런가 보다. 그런데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게 다 안 들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꼭 다 들어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불만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여자분 생각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분도 나이가 있을 테니까 애도 낳아야 되고 애를 낳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집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름 여자분들 생각 들어보면요 대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해요.
그 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다가 타협점을 찾고 진행하기로 하였대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도 아닌데 남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존중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여자들이 보기에는 강단이 없어 보이고 목표하는 의지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책임을 여자애들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싸우게 될 거예요. 너가 저번에 그 집으로 가자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예.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끼면은 여자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뚝심을 갖고 이렇게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우리 카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타코와사비님 아시죠? AO 엔드 내 여자는 어디 갔었나 보시면은 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 카톡 내용 쭉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자들을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해야 되나 카톡 내용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자친구에게 선택권을 많이 안 주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좀 리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그 자금을 제가 집에 빌려줬었는데 그 돈이 계속 융통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사람한테 말은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망각의 동물님이 솔직하게 내가 자금 사정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처리를 해요. 그걸 못한다고 하면 여자애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이걸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프레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메타프레임 8번이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가 도저히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망각의 동물님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망각의 동물님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상담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책임지는 문제인데 책임지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회피해가지고 그걸 돌려서 얘기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의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남자분들 도망치지 마십시오. 자기 여잔데 왜 이렇게 도망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남자분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도망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하고 나온 그 사람은 울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집을 안 해줘서 돈이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얘기를 솔직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프레임 강의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남자가 가져야 되는 건 당당하고 솔직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어린 왕자 여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여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는 솔직하게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실된 모습을 못 보여주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자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미 끝났지. 이거는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자애가 리드의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 나중에 결혼해서도 엄마가 이혼 도장 꺼내겠네. 그 여자들 세상에서는 꿈에서도 일어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와 할 얘기가 없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 그 사람은 제가 마른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를 다니면서 살도 좀 찌우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다시 마련하고 나타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살도 5kg 찌우고 쓸데없는 행동을 해요. 전체적인 내용이나 스토리라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헬스를 시작하고 몸을 키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모를 자꾸 바꾸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인이 외모가 아닌데 왜 자꾸 외모를 바꾸려고 하시죠? 남자분도 그러시고 여자분도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해결하게 되어 집도 분양받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시간이 작년 8월 초에 일이 터졌는데 3개월이 지나 작년 11월 초에 그 사람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헤어진 이후 3개월 후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카톡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차를 세워두는 곳에 있었는데 차가 보이지 않길래 아직 안 들어왔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12시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울면서 뭐 살도 찌웠고 집도 계약했다고 했더니 저 혼자 가서 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완전 개 짜증 났겠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저 때문에 가족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평소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소방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소방 언제 오냐."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는데 저랑 헤어져 있는 시간에도 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행복하다고 저를 만나면 항상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라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집 앞에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혹시 집 앞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도 못 들어가고 있다. 남자친구랑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제 차를 봤는지 저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 저보고 빨리 가라고, 혹시라도 저랑 마주치게 되면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무튼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는 너를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의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어제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살도 찌우고 집도 계약했다 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데 만약 저랑 마주치면 차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붙잡으러 온 거죠. 확신을 보여주긴 무슨 확신을 보여준다는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집안 문제 때문에 이별을 겪고 미루코 선생님에게 유료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결론은 작년 8월 달에 헤어지고 11월 달에 찾아가서 상황 설명했으나 지금은 남자친구가 생겼고 지금이 행복하다 하고 단념하고 지내다가 올해 2월 말쯤에, 그러니까 3개월 또 지났죠. 11월 달에 찾아갔으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 지나가지고 2월 달쯤에 카톡에 재가입해서 잘 지내냐는 안부성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답은 "나는 잘 지내고 걱정해줘서 고맙다. 건강히 잘 지내라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조심하라고 하고 이틀 뒤에 작년까지 나도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모습만 보였다. 좋은 기억만 남게 주말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답변은 "하루가 지나고 생각 좀 하느라 답장이 좀 늦었다." 하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으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너무 모질게 말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은 아직 우리가 만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괜찮다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답변이 왔고, 저는 "응 알겠어. 코로나 조심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끝났고요. 그리고 한 달 2주 정도 지났죠. 이제 4월 달이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하고 괜찮다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해서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미안해서 먼저 연락을 못 하는 건지, 다음 주에 먼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11월 달에 마주쳤는데 그때 여자친구 집 찾아가 가지고 남자친구 생기고 난리였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연락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 카테고리화 기간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3개월 차에 연락했으면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의 심리는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난 아직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친구랑 전 여친이랑 카톡 친구라서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카톡 프사가 꽃다발 사진이랑 놀러 다닌 사진들이었는데 2월 초부터 사진 다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프사랑 프사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 만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자분들도 막상 본인 떠나면은 행복한 연애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힘든 일을 겪고 계시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아야 돼요.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무턱대고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왕자 여우 사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침범하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영역과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방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맨날 아빠가 들어와서 자거나 엄마가 들어와서 거기서 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본인 방이 아니죠. "아 좀 나가. 내 방에서 좀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런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는 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서로의 영역이나 생각의 영역 이런 것들 다 존중해 주셔야지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작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